모두 문을 닫아야 했던 비대면 시대. 상자를 들고 쉬지 않고 달리며 국가 물류 체계와 국민 생활 편의를 지켜낸 택배 기사들. 그러나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으로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2만 원, 배송비는 99만 원? 육지의 도시민들은 까맣게 몰랐던 섬마을 주민들의 택배 불만, 특수 배송비. 안전하고 공정한 택배 산업을 위해 지금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당연히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관심과 공감이겠죠. 법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깊은 공감으로 더 좋은 법을 만들어가는 휴먼 입법 스토리,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혜입니다. 변호사님은 딱 보니까 택배 자주 이용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 많이 이용하죠. 이용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으면 못 사는 아, 그래요? 의존 수준인데 뭐 집에서 항상 박스가 앞에 있는 문 앞에. 근데 집에서 필요한 물건도 택배를 시키는데 사무용품 있잖아요. 아.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다 택배 쓰니까 맞아요. 사실은 점점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택배의 맛이 정말 중독성이 엄청나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만 딱 누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맛에, 또 요즘은 배송 단계별로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뭐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 지금 도착 몇 분 전입니다. 요거 확인하는 맛,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죠. 어떨 때는 또 바쁘니까 막 여러 개 주문해 놓잖아요. 그런데 막상 받으면 내가 이거 주문했지? 지금쯤 뭐가 와야 되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내가 주문했었나? 뭔가 이거 내가 샀다고? 일단 좋아. 선물 받은 것 같아. 뭐 그런 네. 즐거움도 있고요. 저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저요? 네, 뭐 저희, 사세요? 저희 아내가. 아내가. 뭐 거의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많이 안 시키는데 매일 박스가 문 다 앞에 필요한 있어요. 거예요. 다 필요한 다 거예요. 필요한 거 그리고 확실하죠. 또 세일하면 또 여러 개를 쟁여야 돼서 또 쌓여 있고. 싸게 산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즐거움인지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 택배 물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물류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배송된 택배 물량이 무려 36억 2천만 개. 와. 이 숫자를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총 인구수로 나누면요,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70회 정도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뭐 아이가 택배를 시켰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빼야죠. 그걸 빼면 네. 갓난아기가 직접 뭐 분유랑 기저귀 같은 거 뭐 주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한 사람당 128.4회.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한 건 이상은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요즘은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는 택배 서비스도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책 진짜 빨리 가져다 주시거든요. 사실은 급한 자료는 택배로 막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 뭐 책 같은 거 가져오라 그러면 택배로 받거든요. 네. 빨리 받을 때는 정말 좋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택배 서비스의 속도나 정확성은 외국 분들이 다 놀랄 정도, 외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물량과 속도와 정확성 뒤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연,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활 물류 서비스 택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입법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76시간 55분입니다. 변호사님, 76시간 55분, 뭔가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어떤 시간일까요? 5분 더하면 77시간. 그렇죠. 뭐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럭키 세븐? 전혀 모르겠지만 좀 긴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에 따라서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촉박한 시간일 수도 있는 76시간 55분. 자,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한 30대 택배기사가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의 근무 시간은 76시간 55분. 과로사 판단 기준인 일주일 60시간을 훨씬 넘어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택배 근로자 사망자는 약 2명.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 숫자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같은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모두 22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장시간 노동에 이제 시달리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 물량이 이제 보통 개인당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노동에 이제 심각하게 이제 내몰린 거죠. 202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보건 전문학자들에게 의뢰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택배기사 642명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 55분, 주 단위로 계산하면 6일씩 71.4시간. 같은 기간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 국민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인 39시간에 1.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매일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중 화장실 이용은 단 1회, 수분 섭취는 거의 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36.7%는 점심을 아예 거를 때가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조사 대상자의 70.3%가 수면 부족을,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했으며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고 산업재해 보상은 더욱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사업계약서를 체결한 자가 이제 특수고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는 뭐 산재라든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 시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고용이 있는 분들이 과로나 여러 가지 불이익에 처하기 쉬웠다는 거죠. 76시간 55분. 2020년 겨울 한 택배기사가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근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6시간 근무, 사람에 따라서는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이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가로사 인정 기준은 직전 3개월 주 60시간 이상 노동이고요. 또는 직전 1개월 주 64시간 이상 노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70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법이 우려하는 가로사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택배기사는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집계하는 산업재해 피해 사례에도 포함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내가 구입한 물건을 우리 집까지 가져오는데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과로가 필요하다.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택배기사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했을 때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택배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보시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현행법과 달리 국민 절대 다수는 택배 기사들을 가로에서 보호해야 할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 여론에 힘입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노력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권고합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전국 택배 노조가 출범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10여 명의 택배기사가 잇따라 사망합니다. 이에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고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 노사가 참여해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월과 6월 모두 2차례 발표된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던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책임지도록 했으며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며
택배 요금을 인상해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류 작업장에서 분류 작업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택배 기사들에 있어서 부담을 이제 덜어준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느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분류 작업장들이 시외에 있다라든가 해서 분류 작업 인력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빠른 시간 내에 분류 작업 인력들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류 작업 인력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치되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배송하는 그 루트에 맞춰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고 이렇게 적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또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제대로 된 어떤 그 택배 기사들의 그 작업 시간의 부담들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택배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제정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택배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되고 있지만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운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있는 거 바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택배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위주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회적 논의가 안 되고 계속 복잡한 문제만 생기는 거죠. 이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거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든지 하거나 아마 단체 교섭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실제로 노동자와 원청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 개선, 특히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입법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회적 합의도 나오고 새로운 법도 마련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겠죠?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사회적 합의나 생활물류 서비스법 모두 아직 정착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그래도 고용계획을 맺지 않았어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마땅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과 제도의 틀은 세웠으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택배 기사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두 번째 입법 이슈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변호사님, 이거 바다가 육지라면 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래된 노래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별에 대한 노래일걸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러 지금 모른다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한 구절만 불러주시면. 이거 좀 어려운 노래입니다. 어려워요? 네, 조정 씨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어려워서. 어려서 못해요. 그때가 네. 어려서. 어려서. 저는 안 태어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 우리가 피해가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네. 사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조미미 씨가 1970년대에 발표를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명곡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 특히 후렴부에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이런 시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그런 노래구나.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애절한 노래가 택배 서비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 택배 기사님들이 애창곡 맞나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 노래를 좋아하는 택배 기사님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서 이 노래에 정말 간절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만 원짜리 한우 곱창 전골 특수 배송비 99만 원. 지난 2021년 11월 한 언론이 보도한 이 기사는 제주에 사는 주부 김모 씨가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우 곱창 전골 밀키트를 주문하려다 직접 겪은 일입니다. 2만 원짜리 제품에 특수 배송비가 무려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다른 사이트를 알아봤더니 심하게는 99만 원까지 제시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 도서 지역 주민의 이른바 특수 배송비 관련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지부에서 제주로 배송되는 택배비는 2,528원으로 육지부에서 육지부로 보내는 평균 택배비 417원보다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제주도행 택배비의 83.5%에 달하는 2,111원은 이른바 특수배송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서 지역에 적용되는 특수배송비는 바다를 건너느라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에도 특수배송비가 청구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도서 지역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특수배송비 적용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배송비를 전자상거래 업체에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기네가 택배사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원칙으로 치면 자기네는 배송을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택배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면 자기네들이 배송사에 지불한 것만큼만 소비자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붙여서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2만 원짜리 한우 곱창 전골 사는데 제주도에서 주문하면 배송비가 10만 원. 이걸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한우 곱창 전골 밀키트를 서울에서 주문하면 배송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밀키트 가격은 2만 원 선이고요.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요거 3만 원 채우면 배송비 무료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같은 제품을 제주도에 살면 배송비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확실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믿기지 않는데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도 제주도민들이 이제 아예 캡처해서 올린 글을 봤는데 예를 들면 69,000원짜리 화장품 세트예요. 예, 그런데 네. 제주도에서 주문을 하면 예. 특수 배송비가 20만 원이다. 예? 이렇게 고지됐더라고요. 20만 원이요? 물건 가격보다 배송비가 배네요. 그렇죠. 네, 이 특수 배송비는 왜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원이라도 지불할 때는 그 합당한 이유나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섬에 산다는 이유 외에는 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적용되는 이 특수 배송비 문제, 과연 섬 주민들만의 문제인지 그리고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영상으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육지의 도시에만 사는가? 특수 배송비 불만은 제주도나 도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 지역 주민들도 온라인 쇼핑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특수 배송비 때문에 예산이 초과될 때가 많고 특히 가구류는 배송 불가라며 주문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똑같은 가전제품을 사면서 제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34.5배의 배송비를 내야 하는 현실은 누가 봐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업계 반발로 좌절됐고 이듬해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택배 사업자도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반대에 부딪혀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입법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에 살지도 않지만 오늘 소개한 이 얘기가 전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택배 서비스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혈관 같은, 아니면 중요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앞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택배 기사의 가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 없는 날 이렇게 정하는데 찬성하는 국민이 77.5%. 찬성. 네,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비 인상에도 좋다는 국민이 61%나 됐어요. 네. 이런 여론이야말로 함께 사는 사회를 생각하는 이심전심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심전심들이 좋은 입법으로 이어져서 우리 택배 근로자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일하시고 우리 소비자들도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반가운 마음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심전심 함께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